안녕하세요. 어도비 총판사 SCK의 박상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Substance 3D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스마트한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Substance 3D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발표 내용이고요. 어도비 Substance 3D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이런 소개와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이런 작업 속도를 단축하면서도 결과물의 퀄리티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도비 Substance 3D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ubstance 3D는 이미 M&E 분야에서 섬세하고 뛰어난 소재 표현과 방대한 라이브러리로 각광받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특유의 쉬운 사용성과 이런 연동성으로 현재 건축이나 제조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CAD와도 이 CAD 관련 제품과도 이렇게 폭넓게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Substance 3D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린 실제 사례와 건축과 제조 산업에 적용된 이런 작업 파이프라인 가속화 사례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건축과 제조 산업의 이런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업 특성상 이런 또는 그 회사마다 약간의 워크플로우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토데스크의 맥스나 마야 그리고 모드나 레빗 이런 제품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운데에 보이시는 이런 텍스처링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텍스처링이라는 단계가 어도비 서브스턴스가 사용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화를 예를 들어 보면 기본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처럼 제품의 이런 형태를 만들고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컬러나 하이트 그리고 패턴 제작 등의 작업을 통해서 텍스처링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실제 출시한 제품처럼 뛰어난 퀄리티로 시각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컨퍼런스의 테마인 메타버스 시장과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더 좋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을 하고 그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모여서 메타버스와 같이 하나의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필요한 아이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Substance 3D가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ubstance는 Substance 3D 컬렉션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총 4개의 어플리케이션과 Substance 3D 어셋이라고 하는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진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제품들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샘플러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나 스캔박스라는 이런 8방향의 스캐너를 통해서 실물을 직접 스캔한 그런 이미지를 디지털로 전환한 다음 우리가 3D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이 아주 쉽고 패턴이나 이런 그 건축 이제 외장이나 이런 배경에 쓰일 이끼나 물 같은 그런 필터 효과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사실적으로 재질 표현이 되는 것이 장점인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인데요. 절차적인 노드 방식을 통해서 무한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서브스턴스 3D 재질과 이런 그 효과들을 제작해내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입니다. 3D 쪽에서 보통 사용하는 OBJ나 FBX 등의 이런 3D 파일을 불러와서 앞서 설명드린 샘플러나 디자이너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Substance 3D 어셋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처럼 3D 텍스처링 작업을 진행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Substance 스테이저라는 제품이고요. 렌더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인터나 샘플러, 디자인에서 작업한 이런 재질이나 작업물들을 최종적으로 이 스테이저로 보내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법이 정말 쉽고 별도의 라이팅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Substance 3D 어셋입니다. 현재 10,000여 개 이상의 그 파라메트릭 머티리얼과
이런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 4천여 개의 3D 모델링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50개 이런 그 환경 조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합치면 총 15,000여 개 이상의 어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셋들은 바로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고 편리한 어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하나의 Substance 3D 어셋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다양한 프리셋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Substance 3D 어셋이 무엇이고 Substance 3D 어셋이 무엇인지 Substance 3D 어셋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 다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을 보면 마치 실제처럼 퀄리티가 상당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댓글을 보니까 아주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서브스턴스가 실제 사진처럼 표현이 되고 또 재현이 될 수 있는 것은 PBR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BR은 물리 기반 렌더링 또는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도 하고요. 디즈니에서 개발한 영상용 기술입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가 가지고 있는 컬러나 하이트 등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빛 반응에 대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라이팅 세팅이 없어도 PBR은 아주 자연스럽게 빛에 반응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재질에 따라서 라이팅에 대한 이런 반응값도 달라집니다. 즉 어떻게 보면 나무면 나무에 따른 이런 고유의 반응이라든지 메탈이면 메탈, 코튼이면 코튼, 재질이 갖고 있는 빛 반응에 따른 특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실제보다 더 실제와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서브스턴스 3D가 어떻게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그저 몇 개의 폴리곤을 가진 단순한 박스인데요. 기존에는 3D 모델링 툴을 통해서 맥스나 마야 같은 아니면 모드나 다른 게 되겠죠. 여러 가지 3D 모델링 툴로 창문이나 창틀 주변의 이런 형태들을 모두 모델링한 후에 매핑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저도 실제로 예전에 저런 빌딩 같은 도시 건물 전체를 모델링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짧은 그런 씬에 들어갈 거라서 단순하게 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 건물에 대한 형태가 나와야 됐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시간이 꽤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브스턴스 3D 어셋만 있다면 이런 단순한 박스도 텍스처링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모델링 작업 없이도 디테일에 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브스탄스의 강력한 프리셋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옵션 값들을 조정하기만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블라인드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작 방식이죠. 이 장면도 단 하나의 서브스탄스 3D 어셋의 프리셋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베리에이션 되는 결과물들이고요. 이러한 파스드 어셋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표현들까지도 사용자가 직접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불도 켜고 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또한 이 외장재가 아닌 내장재로 쓰이는 이런 우드 재질들도 보시면 뭐 컬러라든지 나무결과 같이 나무가 가진 이런 특유의 패턴들도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조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부품 모델링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저렇게 시계의 시간을 조절하는 저런 부품 옆면에 패턴 작업을 해야 했다면 범프로 처리해서 뭐 실제 튀어나오진 않더라도 튀어나와 보이거나 아니면 들어가게 보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했거나 실제로 튀어나와야 한다면 직접 모델링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는데요.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는 레이어에서 원하는 패턴을 칠한 다음에 쉐이더 세팅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스케일 값과 테셀레이션의 수치만 조절하면 실시간으로 모델링한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로고나 주변에 이런 링 장식 같은 것들도 아주 쉽게 브러쉬로 찍어서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서브스탄스 3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캐드를 비롯한 이런 맥스나 카티아, 앞서 말씀드린 모도나 레빗 등에서 이런 그 2D, 3D 관련 설계 툴이나 모델링 툴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 호환이 안 된다면 우회해서 적용하는 방법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그 제품들의 로고보다 통합할 수 있는 제품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런 결과물이 렌더러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된다면 상당히 난처해질 텐데요. 서브스탄스는 모든 렌더러에서 동일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렌더러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라이팅 세팅 값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차이점을 아마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서브스탄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이런 수많은 프로젝트를 보다 원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솔루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탄스의 활용 방법 5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런 도입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런 방대한 규모의 서브스탄스 3D 어셋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별도의 이런 작업이 없이 바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탄스 샘플러를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양산된 소재, 이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소재를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스탄스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나만의 고유한 3D 머티리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브스탄스 페인터를 활용해서 제작된 이런 모델링 위에 웨더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의자처럼 아주 미세한 스티치 작업과 같이 아주 정교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제품들로 작업한 이런 머티리얼이나 작업들을 스테이저로 보내서 쉽고 빠르게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실제로도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브스턴스가 어떻게 건축과 제조 관련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는지 실제 도입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산업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드릴 사례는 볼레라는 선글라스 브랜드의 사례입니다. 볼레의 클레망이라는 디자이너는 원래 프랑스의 사진작가 출신의 디자이너였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촬영하는 그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의 이런 일정 협의라든지 아니면 예산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의 이런 자신의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작업에 상당히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기존의 제약을 없애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3D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클레망이라는 디자이너는 2010년도에 3D를 시도했다가 실망하고 다시 사진 작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정확히 8년이 지난 2018년도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만나면서 그의 이 작업 워크플로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페인터의 레이어 시스템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이런 레이어 시스템과 유사해서 우선 접근하기가 쉬웠고 서브스턴스 3D의 이 서브스턴스 3D 어셋의 방대한 이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의 편리함과 서브스턴스 샘플러를 통해서 쉽게 작업을 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현재 클레망은 본래 제품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모든 프로젝트에 하나 이상의 서브스턴스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본래 서브스턴스를 활용한 개발 사례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3D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한 이런 설득력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지에 사실감을 주면서도 미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고급 머티리얼인 서브스턴스 3D 어셋을 서브스턴스 어셋이 이런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서브스턴스 3D 어셋부터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가 진행한 본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제작해야 되는 개체의 양이 워낙 많아서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본래에서 모든 제품에 대한 CAD 파일을 제공했고 렌즈나 이런 그 특정 부분에는 시네마 4D에서 표면의 프로젝션 방식을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크게 가속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망은 본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이런 제품 비주얼을 만들던 고전적인 사진 촬영 방식인 이 스튜디오 촬영과 3D로 제품 비주얼을 만드는 작업 공정을 비교해 본다면 본래의 경우에는 최대 5개월까지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그런 절약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퓨마의 사례인데요. 퓨마는 최근에 자동차 회사인 포르쉐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었는데요. 포르쉐의 다양한 이런 컬러들을 포함하면서도 특히 오리지널 포르쉐 911 터보의 이런 색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모든 포르쉐 애호가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양과 컬러를 가진 8가지 종류의 신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발 모델이 그 중에 하나인 스피드캣이라는 퓨마 운동화 모델 중에 하나고요. 원래 이번에 진행한 퓨마의 신발 모델들은 뉴욕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있는 그곳에서 출시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제품 관련 출시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고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행사는 물론이고 고객들은 쇼핑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포르쉐 노스 아메리카의 마케팅 대행사에서 제품에 대한 이런 증강현실 프로모션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객들이 실제 매장에 발을 들이지 않고서도 퓨마의 새로운 제품들을 가상으로 AR을 통해서 제품을 체험하고 또 자신에게 어울리는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퓨마는 3D 시각화 회사인 INDG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INDG의 텍스처 아티스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용할 머티리얼들을 제작을 해야 했고, 또 이런 머티리얼들이 AR을 지원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머티리얼들은 서브스탄스 3D 어셋과 서브스탄스 디자이너 내에서 절차적으로 생성된 텍스처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해당 신발 모델의 이런 발을 감싸는 부분을 가피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추가하고 또 스티칭 작업을 통해서 이런 시각적으로 사실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이런 작업하고 페인트에서 내장된 렌더러인 아이레이를 통해서 확인한 이런 작업물들이 스냅챗의 AR 솔루션인 렌즈 스튜디오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길 원했는데요. 그들은 이런 만족을 넘어서 페인터에서 렌즈 스튜디오로 익스포트한 압축된 텍스처의 품질을 보고 놀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페인터에서 익스포트한 텍스처를 스냅챗의 렌즈 스튜디오에서 드래그 인 드롭만 해서 작업하면 되었기 때문에 작업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몰입형 3D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운동화는 단 며칠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건축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뉴욕에 있는 모소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주로 건축 시각화 작업을 하면서 이런 사실적인 결과물들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모소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업한 이미지 샷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작업물들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한번 모소 스튜디오의 작업물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모소 스튜디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1550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과제이자 클라이언트의 이런 최우선 과제는 건물의 이런 정면의 중요성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 이 건물에 사용되었던 이런 외장재들의 이미지고요. 이런 소재들을 가장 현실감 있고 동일한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브스탄스 3D 어셋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원하던 재질인 이런 셀룰러 콘크리트를 찾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어셋을 결합해서 컬러와 디테일에 대한 이런 수치만 조절을 해서 동일한 재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재질을 디자인하거나 만들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소 스튜디오의 디자이너에 의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종종 이런 새로운 천이라든지 바닥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세라믹이나 타일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작업 파이프라인과 퀄리티 모두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외벽에 대한 재질뿐만이 아니라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이런 노드를 통해서 옥상에 있는 수영장 같은 이런 물결과 결에 반사되는 이런 빛을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로 해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이런 물에 대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는 모든 노이즈에 대한 이런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빛이 반응하고 생동감 있는 수영장의 물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이미지가 최종 결과물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서브스턴스를 도입해서 현재까지도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유명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다양한 고객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